조용하던 요양병원 복도에 갑자기 울려 퍼진 남자의 비명소리. 두 명의 건장한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작은 체구의 간호사가 차분하게 서 있었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성실하기로 유명했던 정은지가 이런 놀라운 실력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과연 이 평범해 보이는 간호사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잠시 3초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평생 좋은 일이 가득하실 거예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2시 달빛 요양병원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습니다. 정은지는 2층 병동을 담당하는 간호사로서 환자들의 식사 시간을 준비하고 있었죠. 30대 초반의 은지는 키가 작고 마른 체구였지만 일처리만큼은 누구보다 꼼꼼하고 성실했습니다. 은지 씨, 오늘도 고생 많아요. 동료 간호사가 인사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은지의 답변은 늘 그렇듯 단순하고 담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병원 로비에 낯선 남자들이 여러 명 나타났거든요. 정장을 입었지만 어딘가 험상궂은 인상들이었죠. 간호사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신입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면회객인가 봐요. 은지도 확실하지 않았지만 일단 자신의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그 남자들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3층에 새로 입원한 오태성이라는 환자의 부하들이었던 것입니다. 오태성은 말기 암 환자였지만 동시에 조직폭력배의 보스이기도 했죠. 우리 형님 병실 주변은 완전히 통제하겠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병원 관계자에게 말했습니다. 병원장은 당황했지만 환자를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의료진으로서 어떤 환자든 치료해야 할 의무가 있었거든요. 문제는 이들의 행동이었습니다. 병원을 마치 자신들의 영역인 양 행동하기 시작했거든요. 복도를 점령하고 간호사들에게 반말을 하며 심지어 다른 환자들에게까지 위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야, 간호사. 우리 형님 물 좀 가져와. 그들 중 한 명이 무례하게 명령했습니다. 젊은 간호사들은 무서워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평화로웠던 병원이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은지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차분함을 유지했죠. 오랜 훈련으로 감정을 억제하는 법을 터득했거든요. 오후 4시경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조폭들이 간호사들을 더욱 노골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희들 움직임이 너무 느려. 우리 형님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냐? 덩치 큰 남자가 간병인을 향해 고함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간병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사과로 되는 일이냐? 이런 식으로 일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또 다른 남자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때 은지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환자분이 필요한 게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너는 누구야? 조폭 중 하나가 은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2층 담당 간호사 정은지입니다. 은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간호사? 이런 깡마른 게 간호사라고? 남자들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분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은데 잠깐 들어가 봐도 될까요? 안 돼. 우리 허락 없이는 아무도 못 들어가. 한 남자가 은지를 막아섰습니다. 의료진의 환자 방문은 정당한 업무입니다. 은지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엄머, 웃기네. 여기서는 우리가 법이야. 남자가 은지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은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죠. 그리고 번개같이 빠른 움직임으로 남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아! 남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은지의 소나기에 잡힌 손목이 엄청난 고통을 느꼈거든요. 환자 치료에 방해되는 행동은 삼가해 주세요. 은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력은 전혀 달랐습니다. 다른 조폭이 은지를 도우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마치 춤을 추듯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그를 바닥에 쓰러뜨렸어요. 뭐야? 이 여자가? 나머지 조폭들이 당황했습니다. 은지는 두 남자를 제압한 후 다시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환자분들에게 피해가 됩니다. 쓰러진 두 남자는 고통에 신음하며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은지의 기술은 정확했지만 불필요한 상해는 입히지 않았거든요. 저 여자 뭐야? 어떻게 우리 형들을 그렇게? 나머지 조폭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은지는 그들을 차분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환자분을 돌보는 것이 제 일입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이 상황을 지켜본 다른 의료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온순했던 은지가 이런 모습을 보일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은지 씨가 저런 실력이 있었나? 동료 간호사들이 속삭였습니다. 조폭들은 더 이상 감히 간호사들을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은지의 실력을 본 후로는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거든요. 오태성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간호사가 우리 부하들을 혼자서 네, 형님. 정말 대단했습니다. 무술 고수 같았어요. 부하의 보고에 오태성도 놀랐습니다. 흥미롭군. 그 간호사와 한번 얘기해보고 싶다. 오태성의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그날 저녁 은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마쳤습니다. 동료들이 궁금해했지만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은지 씨, 혹시 무술을 배우신 적이 있나요?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조금 배운 적이 있어요. 은지의 대답은 여전히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은지에게는 평범하지 않은 과거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 과거가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달빛 요양병원에 또 다른 특별한 환자가 입원했습니다. 문재관이라는 재벌 회장이었죠. 70대 중반의 문재관은 중풍으로 쓰러진 후 재활 치료를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모든 의료진을 당황시켰어요. 이런 음식을 환자에게 주는 거야? 개밥도 이것보단 낫겠네. 문재관이 식사를 보고 고함쳤습니다. 간병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환자식은 염분과 당분을 조절해서 설명은 됐고 이런 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문재관의 성질은 대단했습니다. 평생 최고의 것만 접하며 살아온 문재관에게는 병원 생활이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게다가 중풍으로 인한 신체적 불편함까지 더해져 더욱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간병인 받고 이런 실력으로 어떻게 환자를 돌보겠어? 문재관이 또다시 화를 냈습니다. 이틀 만에 벌써 세 번째 간병인이 교체되었습니다. 아무도 문재관의 까칠한 성격을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병원장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래서는 간병인을 구할 수가 없어. 이때 은지가 나섰습니다. 제가 문재관 회장님을 담당해 보겠습니다. 은지 씨가? 하지만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병원장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한번 해보겠어요. 은지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은지가 문재관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긴장감이 흘렀죠. 또 새로운 간병인이야?
이번에도 며칠 못 버틸 텐데. 문제관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정은지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은지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문제관은 은지를 유심히 봤습니다. 다른 간병인들과는 뭔가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나이는 몇 살이야? 33입니다. 은지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결혼은 했어? 문제관의 질문이 계속되었습니다. 아니요. 은지의 대답은 여전히 간단했습니다. 문제관은 처음부터 은지를 시험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물 좀 가져와. 그런데 미지근한 걸로 말고 정확히 20도 정도로. 알겠습니다. 은지는 불평 없이 물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20도야? 너무 차가운데? 문제관이 트집을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가져오겠어요. 은지는 화내지 않고 다시 물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루 종일 반복되었습니다. 문제관은 계속해서 까다로운 요구를 했고 은지는 묵묵히 들어줬어요. 베개 높이가 맞지 않아. 실내 온도가 너무 높아. 창문 좀 열어줘. 아니야, 다시 닫아. 다른 간병인들 같았으면 진작 포기했을 상황이었지만 은지는 끝까지 참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문제관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지가 어떤 요구에도 성실하게 응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너는 왜 화를 안 내? 문제관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회장님께서 편안하시는 게 제 일이니까요. 은지의 답변은 진심이었습니다. 다른 간병인들은 이틀도 못 먹였는데 문제관의 목소리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사람마다 다르죠. 저는 괜찮습니다. 은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문제관은 은지의 미소를 보며 뭔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따뜻함 같은 것이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문제관은 은지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은 있어?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조카가 하나 있어요. 은지의 대답에 문제관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조카? 몇 살이야? 11살이에요. 미나라고 해요. 은지의 목소리에 애정이 묻어났습니다. 부모는 어떻게 되었어? 문제관의 질문에 은지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버지는 소방관이셨는데 순직하셨어요. 어머니는 그 후 병으로. 은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문제관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뭔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어요. 소방관. 아버지 성함이 뭐야? 정대윤입니다. 은지가 답했습니다. 그 순간 문제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대윤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3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거든요. 정대윤. 설마. 문제관이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은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잠깐, 내 아버지가 정대윤 소방관이라고? 문제관이 다급하게 확인했습니다. 네, 맞아요. 혹시 아세요? 은지가 의외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문제관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운명의 장난인지 자신의 생명의 은인의 딸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구해주신 분이야. 문제관의 고백에 은지도 놀랐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은지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30년 전 화재 현장에서 나를 구하고 돌아가신 분이 내 아버지야. 문제관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은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생명을 구한 사람을 자신이 돌보고 있다니. 정말인가요? 은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내 아버지 덕분에 내가 살아있는 거야. 문제관도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환자와 간병인이 아닌 특별한 인연으로 이어진 가족 같은 사이가 된 것입니다. 문제관과 은지가 서로의 인연을 알게 된 후 병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토록 까칠했던 문제관이 온화한 할아버지로 변했거든요. 은지 역시 단순한 업무가 아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문제관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은지야, 오늘 미나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문제관이 아침 인사와 함께 조카 안부를 물었습니다. 감사해요. 어제 전화로 회장님 안부를 물어보더라고요. 은지의 대답에 문제관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 아이를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 언제 시간 될 때 데려와. 문제관의 제안에 은지가 감동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병원에 아이가 와도. 은지가 걱정했지만 문제관은 단호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은인의 손녀인데 못 볼 이유가 어디 있어? 문제관의 말에 은지가 고마워했습니다. 그날 오후 은지는 문제관에게 아버지 정대윤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이 궁금했거든요. 회장님,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신 건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은지의 목소리에 애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문제관은 30년 전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내가 사업 초기였어. 작은 공장을 하나 운영하고 있었는데 문제관의 회상이 시작되었습니다. 30년 전 한겨울밤 그의 공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었죠. 전기 합선으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졌습니다. 그때 나는 2층 사무실에 있었어. 갑자기 연기가 들어오더니 순식간에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 없게 되었지. 문제관의 목소리에 그때의 공포가 되살아났습니다. 소방대가 도착했을 때 이미 건물은 불바다였어. 다른 소방관들은 화재 진압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내 아버지만 홀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셨어. 문제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은지는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알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두려웠거든요. 정대윤 소방관님은 연기가 가득한 건물을 뚫고 2층까지 올라오셨어. 그리고 나를 업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셨지. 문제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내려오는 길에 천장이 무너졌어. 내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에 나를 밖으로 밀어내고 본인은 문제관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지도 울음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가 회장님을 구하려고. 그래. 내 아버지 덕분에 내가 살 수 있었어. 그런데 정작 은희는 돌아가시고 문제관의 죄책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미안했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아버지 가족들에게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찾을 방법이 없었거든. 문제관이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정말 운명인 것 같아. 문제관의 말에 은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저희를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은지가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문제관은 은지를 친딸처럼 대했습니다. 은지 역시 문제관을 친아버지처럼 여기며 더욱 정성스럽게 돌봤어요. 은지야, 내가 왜 간병 일을 하게 되었어? 문제관이 궁금해했습니다. 조카 미나가 선천성 심장병이 있어요. 치료비를 벌기 위해서. 은지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드러났습니다. 뭐, 미나가 심장병이라고? 문제관이 깜짝 놀랐습니다. 네. 수술이 필요한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은지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문제관은 즉시 결심했습니다. 그런 걱정은 이제 하지 마. 내가 모든 치료비를 대겠어. 아니에요, 회장님. 그럴 수는 없어요. 은지가 사양했지만 문제관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아버지가 내 생명을 구해주셨는데 이 정도도 못하겠어? 문제간의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정말, 정말 괜찮을까요? 은지의 눈에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당연하지. 미나는 이제 내 손녀나 마찬가지야. 문제간의 따뜻한 말에 은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은지는 미나를 데리고 병원에 왔습니다. 문제간은 처음 보는 미나를 친손녀처럼 반겼어요. 미나야, 할아버지가 누구게? 문제관이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은지 이모가 돌보고 계신 할아버지요. 미나의 밝은 대답에 문제관이 웃었습니다. 그래, 맞아. 앞으로 할아버지가 미나 병도 고쳐주고 공부도 도와줄게. 문제관의 약속에 미나가 기뻐했습니다. 정말요? 감사해요, 할아버지. 미나의 순수한 기쁨에 모든 사람들이 미소 지었습니다. 은지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희생이 30년 후에 이런 형태로 보답받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회장님,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은지가 감격해 했습니다. 보답은 무슨, 내가 오히려 고마워해야지. 내 아버지 덕분에 이런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되었잖아. 문제간의 진심 어린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특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운명으로 이어진 더 깊은 인연이었죠. 하지만 이들의 평화로운 일상에 다시 위기가 찾아올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달빛 요양병원은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오태성도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고 조폭들도 더 이상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죠. 문제관과 은지, 그리고 미나는 진짜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오후 병원 로비에 낯선 남자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인원이었고 분위기도 훨씬 살벌했어요. 그들의 보스인 강두철이 직접 나타난 것입니다. 오태성 형님 뒤를 이어받은 강두철이라고 한다. 강두철이 병원장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자기소개했습니다. 병원장은 또다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절망했습니다. 저희 병원에 무슨 일로? 별거 아니야. 문제관이라는 영감이 여기 있다면서? 강두철의 질문에 병원장이 긴장했습니다. 환자 정보는 함부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병원장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가 직접 찾아보면 되겠네. 강두철이 비웃으며 부하들에게 신호했습니다. 조폭들이 병원 곳곳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과 의료진들은 공포에 떨었죠. 평화롭던 병원이 다시 한번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은지는 문제관의 병실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 사람들이 회장님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왜? 문제관이 의아해했습니다. 혹시 사업과 관련된 일인가요? 은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문제관은 생각해 보더니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아, 혹시 강남 개발 부지 때문일까? 개발 부지요? 은지가 궁금해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하나 있어. 요즘 개발 붐이 일면서 여러 사람들이 그 땅을 노리고 있거든. 문제관이 설명했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강두철과 그의 부하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문제관 회장님이시군요. 강두철이 비웃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누구야? 문제관이 당당하게 물었습니다. 소개는 됐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회장님이 가지고 계신 강남 그 땅 말이에요. 강두철의 목적이 드러났습니다. 그 땅이 왜? 문제관이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그래요. 값은 시세대로 쳐드릴 테니까 넘기시죠.
강두철의 말은 협상이 아닌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미안하지만 그 땅은 팔 생각이 없어. 문제관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강두철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회장님, 우리가 좋게 말할 때 결정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협박하는 거야? 문제관이 화를 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조언이에요. 나이 드신 분이 쓸데없이 고생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강두철의 위협이 노골적이었습니다. 은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환자를 위협하는 건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 강두철이 은지를 훑어봤습니다. 아, 당신이 그 유명한 간병인이군요. 우리 선배들을 혼쭐 낸 그 여자 말이에요. 선배들이요? 은지가 의아해했습니다. 오태성 형님 부하들 말이에요. 당신 때문에 창피당했다더군요. 강두철의 말에 은지가 긴장했습니다. 그건 그분들이 먼저. 은지가 변명하려 했지만 강두철이 막았습니다. 변명은 됐고 어쨌든 오늘은 회장님과만 얘기할 일이 있으니까 비켜주세요. 강두철이 은지를 밀어냈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환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은지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보호? 웃기네. 당신이 우리 모두를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두철이 비웃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2~3명이었지만 지금은 6명이나 되었거든요. 아무리 은지가 실력이 뛰어나다 해도 이 모든 사람을 상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회장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며칠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강두철이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그때까지 좋은 결정 내리시길 바라요. 안 그러면 회장님 건강에도 좋지 않을 거예요. 강두철의 협박에 문제관이 분노했습니다. 조폭들이 나간 후 병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문제관은 고민에 잠겼고 은지는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 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은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지야 미안해. 너까지 위험에 빠뜨리게 되었네. 문제관이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회장님이 위험하시니까. 은지가 걱정했습니다. 그 땅을 넘겨주면 될까? 문제관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빼앗기는 건 옳지 않아요. 은지가 의견을 말했습니다. 문제관은 여러 생각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자신 하나의 문제라면 끝까지 버텼겠지만 은지와 미나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거든요. 은지야, 너와 미나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 그냥 땅을 넘겨주는 게 나을까? 문제관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회장님, 아직 방법이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은지가 문제관을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상황이 쉽지 않았습니다. 강두철과 그의 조직은 생각보다 강력해 보였고 병원이라는 공간에서는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려웠거든요. 그날 밤 은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문제관을 보호할 수 있을지, 그리고 동시에 미나의 안전도 지킬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은지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707 특임대에서의 경험이 지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강두철의 부하들이 다시 병원 주변에 나타났습니다. 감시하려는 것 같았어요. 문제관의 결정을 재촉하려는 압박이었습니다. 회장님, 저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은지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참 끈질기네. 문제관도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은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과거의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화번호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707 특임대 시절의 선배였던 김태준이었죠. 현재는 경찰 특수부대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태준 선배, 저 정은지예요. 은지의 전화에 김태준이 놀랐습니다. 은지야?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고 있어? 김태준의 반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선배,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도움이 필요해서. 은지의 진지한 톤에 김태준이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인데? 위험한 일이야? 김태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조폭들이 병원을 위협하고 있어요. 환자를 보호해야 하는데. 은지가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알겠어. 내일 아침에 만나자. 자세한 얘기 들어보고 도울 방법을 생각해보자. 김태준의 즉답에 은지가 안도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김태준이 병원 근처 카페에서 은지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본 은지는 여전히 조용하고 차분했지만 뭔가 단단함이 더해진 것 같았어요. 은지야,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말해봐. 김태준이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은지는 오태성 사건부터 시작해서 현재 강두철의 위협까지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문제관과의 특별한 인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그 회장님이 내 아버지의 생명을 구한 분이라고? 김태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30년 전 화재 현장에서요. 정말 운명 같아요. 은지의 말에 김태준도 감탄했습니다. 그럼 더욱 보호해야겠네. 어떤 도움이 필요해? 김태준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이번에는 인원이 너무 많거든요. 은지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김태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병원 전체를 감시망으로 만들어보자. 우리 팀원들과 함께 잠복 근무를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일망타진하는 거야. 그런 게 가능할까요? 은지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조폭들의 불법 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하면 정당한 체포 사유가 되거든. 김태준의 전문적인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피해가 가면 안 되는데. 은지가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치밀한 계획이 필요한 거야. 환자들과 의료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작전을 수행해야지. 김태준의 신중한 접근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김태준과 그의 팀원들이 병원 주변에서 잠복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시민들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전문 훈련을 받은 특수요원들이었어요. 은지야, 우리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안심해.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면 즉시 신호를 보내. 김태준이 은지에게 작은 무전기를 건네주었습니다. 감사해요, 선배.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은지가 고마워했습니다. 이틀 후 강두철이 약속했던 대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부하들을 데리고 왔고 분위기도 훨씬 살벌했어요. 회장님, 결정하셨나요? 강두철이 문제관의 병실에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 땅은 팔 수 없어. 문제관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요. 강두철의 위협이 노골적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은지가 무전기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문제관이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늙은이가 고집이 세네요. 그럼 좀 더 확실한 방법으로. 강두철이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병실 문이 열리며 김태준과 특수부대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입니다. 모두 손을 들어주세요. 뭐야? 경찰이 왜 여기에? 강두철이 당황했습니다. 강두철 씨, 협박 및 공갈 혐의로 체포합니다.
김태준이 영장을 제시했습니다. 조폭들이 저항하려 했지만 이미 병원 곳곳에 특수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도망칠 수 없었어요. 순식간에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강두철이 억지를 부렸습니다. 환자를 협박하고 불법적으로 재산을 갈취하려 한 모든 과정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김태준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은지가 미리 준비한 녹음 장비로 모든 대화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강두철의 협박과 위협이 명확한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은지야, 잘했어. 정말 완벽한 작전이었어. 김태준이 은지를 칭찬했습니다. 선배 덕분이에요.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은지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문제관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은지야, 내가 이런 능력이 있었구나. 정말 대단해. 회장님, 이제 안전하세요.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은지가 문제관을 안심시켰습니다. 강두철과 그의 부하들이 모두 연행된 후 병원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환자들과 의료진들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한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이제 모든 게 해결되었어요. 은지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태준은 은지에게 제안했습니다. 은지야, 다시 우리 팀으로 돌아올 생각 없어? 내 실력이면 충분히 환영받을 수 있어. 고마워요, 선배. 하지만 저는 지금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은지의 답변에 김태준이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내 결정을 존중해. 하지만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 김태준의 따뜻한 배려였습니다. 은지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관과 미나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말이죠. 위기가 해결된 지 일주일 후 문제관은 은지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나의 심장 수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자는 것이었어요. 은지야, 미나 수술 일정을 잡아보자.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잖아. 문제관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은지가 여전히 걱정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몇 번 말했어? 미나는 이제 내 손녀나 마찬가지라고. 문제관의 단호한 말에 은지가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도움을 받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요. 은지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부담? 내 아버지가 내 목숨을 구해주셨는데 이 정도가 무슨 부담이야? 문제관이 오히려 고마워했습니다. 그날 오후 문제관은 자신의 주치의이자 심장외과 전문의인 박승호 교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미나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최선의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였어요. 박 교수님, 급한 환자가 하나 있어서 연락드려요. 문제관의 전화에 박 교수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환자인가요? 박 교수가 물었습니다. 11살 여자아이인데 선천성 심장병이 있어요. 자세한 검사와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문제관이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든 데리고 오세요. 최우선으로 진료해드리겠어요. 박 교수의 흔쾌한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날 은지는 미나를 데리고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미나는 처음 가는 큰 병원에 조금 긴장하고 있었어요. 이모, 여기서 정말 제 심장을 고칠 수 있어요? 미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 병원에는 최고의 의사 선생님이 계셔. 미나 걱정 마. 은지가 미나를 달래주었습니다. 박 교수의 진료실에서 정밀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심장 초음파, CT, MRI 등 다양한 검사를 통해 미나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했어요. 검사 결과를 보니 생각보다 상태가 양호해요.
수술로 충분히 완치 가능합니다. 박 교수의 진단에 은지가 안도했습니다. 정말요? 완전히 나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은지가 확인했습니다. 네, 수술만 성공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요. 다만 수술이 복잡하긴 하지만 박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체 치료비가 대략 8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박 교수의 답변에 은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거든요. 은지의 연봉으로는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지는 문제관에게 검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수술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든다고 했어? 문제관이 물었습니다. 8천만 원이요. 은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것밖에 안 돼? 다행이네. 문제관의 의외의 반응에 은지가 놀랐습니다. 그것밖에 안 된다고요? 은지가 되물었습니다. 미나 목숨값이 그 정도면 정말 싼 거지. 당장 수술 일정 잡아달라고 해. 문제관의 즉답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큰 금액인데. 은지가 걱정했습니다. 은지야, 돈은 벌면 되는 거야. 하지만 미나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잖아. 문제관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내가 내 아버지한테 받은 생명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거야. 문제관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미나의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은지는 수술 전날까지 미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요. 미나야, 무서워하지 마. 수술 받고 나면 완전히 건강해질 거야. 은지가 미나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이모, 저 정말 괜찮아질까요? 미나가 불안해했습니다. 당연하지. 할아버지께서도 최고의 의사 선생님을 찾아주셨잖아. 은지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문제관도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왔지만 미나를 격려하기 위해서였어요. 미나야, 할아버지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용감하게 수술 받고 와. 문제관이 미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빨리 나와서 할아버지랑 많이 놀아요. 미나의 밝은 답변에 모든 사람들이 미소 지었습니다. 수술은 6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은지와 문제관은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은지야, 너무 걱정하지 마. 분명히 잘 될 거야. 문제관이 은지를 위로했습니다. 네, 회장님. 미나는 강한 아이니까 이겨낼 거예요. 은지도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리고 박 교수가 나왔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요? 정말 성공한 거예요? 네, 완벽하게 성공했어요. 이제 미나는 정상적인 심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박 교수의 확신에 찬 말에 문제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해요. 문제관이 박 교수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복실로 옮겨진 미나는 아직 마취에서 깨지 않았지만 얼굴빛이 훨씬 좋아 보였어요. 은지는 미나의 손을 잡고 계속 지켜봤습니다. 미나야, 이제 정말 건강해졌어. 이모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은지가 미나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날 저녁 미나가 마취에서 깨어났습니다. 첫 마디가 걸작이었어요. 이모, 제 심장이 정말 좋아졌어요? 뭔가 더 시원한 느낌이에요. 미나의 순수한 말에 은지가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흘렸습니다. 그럼 미나야, 이제 아무 걱정 없이 뛰어놀 수 있어. 은지가 미나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문제관도 미나 곁에 와서 말했습니다. 미나야, 이제 할아버지처럼
오래오래 살 수 있을 거야.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미나의 진심 어린 감사에 문제관이 뭉클했습니다. 고맙긴 뭘. 우리 가족인데. 문제관의 말에 세 사람 모두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미나는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들도 회복 속도에 놀랄 정도였어요. 이렇게 빨리 회복하는 아이는 처음 봐요. 정말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박 교수가 감탄했습니다. 좋은 분들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은지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문제관은 은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은지야, 이제 정식으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해 보는 게 어때? 간호사 자격이요? 은지가 의외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환자를 돌보는 모습을 보니까 천직 같더라고. 제대로 배우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야. 문제관의 조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부도 해야 하고 돈도 많이 들 텐데. 은지가 걱정했습니다. 학비는 내가 대줄게. 미나도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내 미래를 생각해봐. 문제관의 지원 약속이었습니다. 은지는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평생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전문 기술을 갖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정말 해볼 수 있을까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내 성실함과 책임감이면 충분히 훌륭한 간호사가 될 수 있어. 문제관의 격려에 은지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미나의 수술이 성공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미나는 완전히 새로운 아이가 된 것처럼 활기찼고 밝아졌어요. 예전에는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차서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또래 아이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었습니다. 이모, 오늘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달리기 1등 했어요. 미나가 신나게 달려와서 자랑했습니다. 정말? 우리 미나가 이제 완전히 건강해졌구나. 은지가 미나를 안아주며 기뻐했습니다. 할아버지께도 빨리 말씀드려야겠어요. 미나가 문제관을 찾아 뛰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 달리기에서 1등 했어요. 미나의 자랑에 문제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미나가 이제 정말 건강한 아이가 되었네. 할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문제관이 미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은지의 마음도 따뜻했습니다. 미나가 건강해지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거든요. 은지야, 간호학과 입학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문제관이 은지에게 물었습니다. 다음 달에 입학 시험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좀 어렵네요. 은지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 내가 꿈을 이루는 걸 보고 싶어. 문제관의 응원에 은지가 힘을 얻었습니다. 네, 회장님. 꼭 합격해서 훌륭한 간호사가 되겠어요. 은지의 다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자연스러운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커서 의사가 되면 할아버지 같은 분들을 많이 도와드릴 거예요. 미나의 꿈에 문제관이 감동했습니다. 그래, 미나야. 내가 의사가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거야. 문제관의 격려였습니다. 이모도 간호사가 되고 저도 의사가 되면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겠네요. 미나의 상상에 은지가 웃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뭐가 되지? 문제관이 농담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세요. 미나의 답변에 모든 사람이 웃었습니다. 한 달 후 은지의 간호학과 입학시험 날이 왔습니다. 문제관과 미나가 응원을 위해 시험장까지 따라왔어요. 이모, 긴장하지 말고 평상시처럼 하세요. 이모는 뭐든 잘할 수 있어요. 미나의 응원에 은지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은지야, 내 실력이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 자신감 갖고 해. 문제관도 격려해 주었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나온 은지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잘 본 것 같아요. 다행이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문제관이 안도했습니다. 2주일 후 합격 발표가 있었습니다. 은지는 당당히 합격했어요.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위권으로 합격한 것입니다. 합격했어요. 정말 합격했어요. 은지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축하해, 이모. 정말 대단해요. 미나가 은지를 안으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축하한다, 은지야.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문제관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병원 동료들도 함께 축하해 주었어요. 은지 씨, 정말 대단해요. 나이가 있는데도 간호학과에 합격하다니. 동료들이 감탄했습니다. 모두 응원해 주신 덕분이에요. 특히 회장님과 미나가 힘이 되어줘서 가능했어요. 은지가 감사를 표했습니다. 간호학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은지는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언니 정말 대단해요. 실습도 제일 잘하시고. 젊은 동기들이 은지를 존경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늦게 시작한 만큼 더 열심히 해야죠. 은지의 겸손한 답변이었습니다. 문제관과 미나는 은지의 학업을 끝까지 응원해 주었습니다. 특히 실습 때는 직접 피험자가 되어주기도 했어요. 은지야, 주사 놓는 연습은 내 팔로 해. 할아버지 팔은 튼튼하니까. 문제관의 따뜻한 배려였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은지는 모든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고 드디어 간호사 자격을 취득했어요. 축하해요, 이모. 이제 정말 간호사예요. 미나가 은지의 간호사 배지를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고생 많았어, 은지야. 이제 정말 자랑스러운 간호사가 되었구나. 문제관이 은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모두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지의 포부였습니다. 은지는 대학병원 응급실에 취직했습니다. 자신의 특별한 경험과 기술을 살려 위급한 환자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정은지 간호사님, 정말 실력이 뛰어나시네요. 응급 상황에서 이렇게 침착할 수 있다니. 의사들도 은지의 실력을 인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지의 겸손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렇게 은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경험과 새로 배운 지식을 결합해서 많은 사람들을 돕는 훌륭한 간호사가 된 것입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은지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인정받는 베테랑 간호사가 되어 있었고 미나는 건강한 중학생으로 성장했어요. 문제관도 꾸준한 재활 치료로 많이 회복되어 지팡이만으로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모, 오늘 중학교 입학식이에요. 미나가 새 교복을 입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미나가 벌써 중학생이 되었구나. 시간이 정말 빨라. 은지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보세요. 제가 이렇게 컸어요. 미나가 문제관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그래, 우리 미나가 이제 정말 의젓한 숙녀가 되었네. 할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문제관이 미나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미나는 건강을 되찾은 후 꿈도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자신을 살려준 의사들처럼 아픈 사람들을 도우는 의사가 되겠다는 꿈이었어요. 이모, 저 정말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미나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미나만큼 착하고 똑똑한 아이는 없어. 꿈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면 돼.
은지의 격려에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특별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바로 정대윤 소방관의 묘지였어요. 5년 전 서로를 알게 된 이후로 매년 정대윤 소방관의 기일에는 함께 성묘를 다녔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은지가 묘비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미나도 왔어요. 이제 중학생이 되었어요. 미나도 할아버지에게 인사했습니다. 문제관은 정대윤 소방관의 묘 앞에서 깊이 절했습니다. 정대윤 소방관님, 덕분에 이렇게 행복한 가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날 수 있었어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은지도 아버지에게 인사했습니다. 성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문제관이 말했습니다. 은지야, 정말 내 아버지가 우리를 이어주신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인 것 같아요. 은지가 감격해하며 답했습니다. 그리고 미나야, 너도 할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야. 덕분에 할아버지가 진짜 할아버지가 될 수 있었어. 문제관이 미나를 사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저희가 할아버지의 선물이에요. 할아버지야말로 저희에게 천사 같은 분이세요. 미나의 순수한 말에 모든 사람이 미소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자연스러운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이모, 제가 의사가 되면 이모처럼 응급실에서 일하고 싶어요. 미나가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겠네. 정말 멋질 것 같아. 은지가 상상만으로도 기뻤습니다. 그때까지 할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있을 수 있을까? 문제관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100살까지 사실 거예요. 저랑 약속하셨잖아요. 미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약속했지. 할아버지가 미나 의사 되는 것까지 꼭 봐야지. 문제관의 다짐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은지가 식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세 사람의 취향을 모두 고려한 완벽한 저녁상을 차릴 수 있었어요. 이모 요리 정말 맛있어요. 레스토랑보다 더 맛있어. 미나가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맞아, 은지 요리는 정말 최고야. 이런 맛있는 음식을 매일 먹을 수 있다니 할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문제관도 만족해했습니다. 두 분이 좋아하시니까 저도 기뻐요.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함께 있는 게 최고예요. 은지의 진심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미나가 숙제를 하는 동안 은지와 문제관은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은지야, 가끔 생각해봐. 만약 내 아버지가 나를 구하지 않으셨다면 문제관이 운명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그럼 저희도 만나지 못했겠죠. 정말 신기한 인연인 것 같아요. 은지도 동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 사업도 어렵고 가족도 없고. 그런데 내 아버지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어. 문제관의 회상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회장님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선물이 저희에게까지 이어진 거고요. 은지의 해석에 문제관이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제 내 남은 인생은 내 아버지에게 받은 빚을 갚는 거야. 너희 모녀를 잘 돌보는 게 내 마지막 사명이지. 문제관의 진심 어린 다짐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미 충분히 많은 걸 해주셨어요. 이제는 저희가 회장님을 돌봐드려야죠. 은지의 효심이 깊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미나가 숙제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이모, 할아버지, 뭐 하세요? 별을 보고 있었어. 미나도 와서 같이 봐. 문제관이 미나를 불렀습니다. 세 사람은 베란다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어요. 저 달 정말 예뻐요.
마치 할아버지가 저희를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미나가 하늘의 정대윤 소방관을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 할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축복해주고 계실 거야. 문제관도 정대윤 소방관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분들과 가족이 되어서 정말 행복해요. 은지가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달빛 아래에서 진짜 가족이 된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운명과 사랑으로 이어진 특별한 가족이었죠. 앞으로도 우리 세 사람이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자. 문제관의 소원이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에요. 미나가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요. 은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달빛이 세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대윤 소방관의 희생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가족의 이야기였죠. 그리고 이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